네, 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과학 수업에서 다시 만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암석에 대한 피드백 강의입니다. 원래는 EBS에서 3강의 암석 1, 그리고 4강의 암석 2,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3, 4강을 한 번에 묶어서 암석 강의로 해서 이번 시간에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물을 준비해줘야겠죠? 3강뿐만 아니라 4강까지 함께 과제 2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당연히 필기도구도 챙겨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됐다면 계속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제를 한번 보면서 배웠던 거를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을 우리는 생성 과정에 따라 화성암과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과정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잘 써줬죠.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그마의 온도에 대해서 질문해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그마는요, 이렇게 녹으려면 최소 625도에서 1000도는 도달해야지 마그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액체는 당연히 이 온도보다 높겠죠. 최대 2000도 정도 되는 이 사이에 마그마의 온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날씨 몇 도인가요? 대충 한 16도에서 뭐 23도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하겠는데 이 정도가 지표의 온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625도, 1000도, 2000도 이 사이에 있는 마그마에게 이 16도와 26도는 너무 하찮죠. 그쵸? 따라서 이 마그마에게 있어서 지표의 온도랑 굉장히 차가운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그마가 지하 깊숙한 따뜻한 곳에 있다가 뜨거운 곳에 있다가 쭉 올라오면서 밖으로 내보내졌을 때 이 차가운 지표 16도, 23도의 이 환경을 만나면 굉장히 빠르게 식게 되겠죠. 지표 부근에선 차가우니까 빠르게 식게 되겠고 식으면 결정 크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화산암이다 라고 종류를 붙인 거고요. 자, 이 근처 땅속에서 계속 이 따뜻한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암석이 되는 거예요. 느리게 식은 거죠. 지하 깊숙한 곳에서 느리게. 따라서 이 결정이 크게 생성이 되는 이 암석을 심성암이라고 종류를 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퇴적암 먼저 보고 갈까요? 자, 우리 퇴적암도 배웠죠? 퇴적암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쌓인다. 둘째, 다져진다. 셋째, 접착제 같은 광물 성분이 돌을 붙여서 단단한 돌멩이를 만드는 것이죠. 퇴적암도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크기랑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네요. 그죠? 석회물질에 대해서 좀 짚고 설명해주고 넘어가려고 해요. 석회물질은 보통 뭐가 있냐면 조개껍질, 산호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비바람에 풍화 침식돼서 가루가 되면 이게 퇴적물인 석회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이 쌓입니다. 바닥 밑에 쌓이죠. 그리고 층층이 계속 쌓이다가 이렇게 다져지게 돼요. 그 다음에 뭐 광물 성분이 접착제처럼 붙여지면 짠 하고 석회암이라는 퇴적암이 생성되는 겁니다. 화산재 얘기도 한번 볼까요? 화산재는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산이 폭발하니까 화산재가 이렇게 뿜어져 나옵니다. 이 화산재가 이제 뭉게뭉게 이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쌓일 거예요. 그쵸? 이 화산재가 하나의 퇴적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화산재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뭐다? 네,
응해함입니다. 네, 소금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더 이상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변성함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볼까요? 변성함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을 때 생성되는 암석입니다. 열과 압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빵이 구워지는 것처럼 암석의 변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화강암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마암이 되고, 셰일은 열과 압력을 받는데 조금 받았어요. 그러면 편암이 됩니다. 편암은 약간 이런 가는 줄무늬들이 있는 그런 돌이에요. 근데 이게 열과 압력을 훨씬 크게 받거나 더 받거나 오래 받거나 여튼 변형의 정도가 더 많은 거죠. 약간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 이게 밀가루 반죽이라면 셰일이 좀 덜 구워진 빵, 좀 많이 구워진 빵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줄무늬도 더 굵고 두꺼워지고요. 약간 이런 느낌의 돌이 됩니다. 편암, 편마암. 즉, 변성이 더 많이 된 돌이 편마암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사암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규암이 되고, 석회암도 열과 압력을 받으면 대리암이 됩니다. 다음 암석의 순환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자, 여기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물질이고요. 여기 형광펜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 부분은 돌멩이입니다. 돌멩이는 우리가 색 종류가 있었죠, 암석은. 그런데 이 화성암은 비바람이 막 몰아쳐요. 그러면 깎여 나가겠죠. 변성암도 비바람이 몰아치면 깎여 나갑니다. 깎여 나가면 당연히 모래 자갈, 모래 진흙처럼 이런 퇴적물이 되고요. 퇴적물은 다 젖으면 퇴적암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또 이 퇴적암과 변성암이 녹은 거예요. 갑자기 높은 열을 받아서 암석이 변형되다 못해서 이제 녹아 없어지는 그런 정도. 그렇게 되면 마그마가 되고요. 이게 또 식으면 화성암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이 암석 순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화성암이 언젠가는 퇴적암이 될 수도 있고, 퇴적암이 언젠가는 변성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건 없다는 게 이거의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이 그림을 한 번씩 그려봤다면 딱히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려보고 이제 내일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보면 굉장히 쉬운데?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피드백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져온 과제는요. 이제 선생님이 자기만의 이해 방법을 가장 잘 표현해준 과제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화성암은 안에 화산암도 있고 심성암도 있고 또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많이들 헷갈려하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굉장히 한눈에 알아보기도 쉽고 이해도 더 잘 되겠죠? 보면 화산암과 심성암을 나누는 이 분기점은 아마 기준이 냉각 속도일 거고요. 혹은 결정 크기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분기점은 색입니다. 어두운 색, 밝은 색 이런 식으로 두 가지씩 나눠줬네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되게 특이했어요. 보면 똑같은 화성암인데 여기 오타가 있네요.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화강암이 아니라 화성암 이렇게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화성암인데도 이 친구는 한 번은 이제 생성 장소, 즉 결정 크기죠. 결정 크기에 따라서 한 번 분류하고요. 자, 두 번째는 똑같은 화성암을 이번엔 색에 따라서 밝은 색, 어두운 색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화산암, 심성암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색만으로요.
자,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이 두 번째에서 썼던 색과 첫 번째에서 썼던 결정 크기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번에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를 세 번 정리하니까 아마 이 친구는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죠?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친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려고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보면 과제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화강암, 셰일, 사암, 석회암 앞에 열과 압력, 열 이건 되게 잘 써줬죠. 편마암, 편암, 편마암, 규암, 대리암 이거 이렇게 슬래시로만 해줬잖아요. 헷갈릴 요소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줄게요. 화강암은 편마암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하나로 묶어줘야겠죠? 셰일은 편암도 될 수 있고 좀 더 변성을 많이 받으면 편마암도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바꿔줄게요. 사암은 규암이 되고요. 석회암은 변성을 받으면 대리암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안 해주면 변성암은 뭐든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이 친구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잘 나눠줬는데 이렇게 한 칸으로 나누고 이렇게 한 칸으로 나누고 이렇게 한 칸으로 나눠야겠죠? 네, 헷갈릴 요소가 굉장히 다분한 것 같아서 이렇게 칸을 해주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야, 이 친구는요, 이 부분이 틀렸어요. 화강암이 편마암이 되는 것도 맞고, 사암이 규암이 되는 것도 맞고, 석회암이 대리암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 셰일에 대한 거죠. 셰일이 조금 변성을 받으면 편암이 되고, 좀 더 변성을 받으면 편마암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여기 앞쪽에 이렇게 편마음도 한 번 더 추가로 적어주어야 맞겠죠? 네, 다음을 한번 볼까요? 네, 다음은 이 친구의 과제인데요. 보면은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더운물? 화성암의 결정 크기 이런 식으로 써줬어요. 이 부분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선생님이 여러 번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해준 것 같죠? 이렇게 표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운 물과 얼음 물을 나눠서 하는 우리가 스테아르산으로 화성암의 결정 크기가 왜 천천히 식으면 결정이 커지고 빠르게 식으면 결정이 작아지는지 그 원리를 해준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쓴 것 같은데 이 더운 물의 온도를 이렇게 써준 것 때문에 50도에서 60도라고 써줬더라고요. 혹시나 화성암이 그 온도에서 녹는 거라고 살짝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짚어주려고 가져봤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마그마의 온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질문도 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묶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는요, 대략 625도에서 1000도 사이에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온도 이상이어야 녹기 시작하는 거죠. 암석이 마그마로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 어떤 암석이 녹느냐에 따라서 녹는 온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대략 이 온도 이상부터 2000도 이하 이 사이에 마그마의 온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답이 되었겠죠? 네, 지금 보고 있는 그림 있죠? 자, 이 부분이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그림 중에서 이렇게 똑같이 친구들이 퇴적암의 생성 과정을 그려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선생님이 자세히 봤는데 어떤 걸 표현하는 건지 표현하는 것을 잘
모르는 채로 따라 그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쌤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퇴적물이 처음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퇴적물이에요. 퇴적물이 쌓여 있으면 처음에는 이제 퇴적물 사이에 그 빈 공간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넓은 상태예요. 이런 공간들 있잖아요. 이게 처음엔 넓어요. 퇴적물 사이의 공간이 이제 넓은 채로 있는데 이걸 꾹 발로 흙을 밟으면 이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다져진다는 건 그 의미예요. 이 입자의 크기 있죠? 요 입자의 크기.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 광물 입자의 크기는 변하지 않은 채로 이 중간 공간의 틈 사이 이 거리가 좁아지는 게 바로 다져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접착제 같은 광물 성분이 이렇게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이걸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퇴적암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친구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가루로 이제 입자가 이런 식으로 누워지면 이건 약간 변성암에 있는 염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퇴적암이잖아요. 따라서 이 입자는 변형되지 않습니다. 요 사이에 공간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 공간이요.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으로 위에 보이는 건요. 이제 화강암과 현무암 예시를 이렇게 그려줬는데 구멍이라고 했잖아요. 이 현무암에 있는 이 구멍 얘기를 한번 말해주고 싶었어요. 현무암에서 이제 결정 크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보통 현무암 하면 친구들이 도라르방을 생각하잖아요. 도라르방에 보면 여기에 뽕뽕뽕뽕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이건 마그마가 식으면서 안에 있는 기체가 나온 구멍이고요. 여기 보면 이 까만색으로 그냥 막 돌인 것 같은데 사이사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광물 결정이 있어요. 이 구멍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결정이라는 건 이 구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구멍이 안 나 있는 부분의 입자 크기 그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구멍을 써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채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화강암은 이렇게 입자가 크게 보이는 거고 현무암은 입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진짜 작은 그 상태? 네,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네, 다른 친구의 질문인데요. 질문. 지표에서 느리게 식거나 지하에서 빠르게 마그마가 식어서 생긴 암석은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마그마는 보통 온도가 아까도 말했듯이 625도, 최소 만들어지는 온도가 625도이고 높으면 2000도까지 올라가는 녹은 암석입니다. 이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나오는데 요즘 온도 16도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흘러서 지표 16도에 나왔어요. 625도에서 2000도, 이 엄청난 온도를 가진 마그마에게 이 16도란 너무나도 하찮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가운 온도겠죠. 따라서 마그마가 지표에 나오면 느리게 식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따라서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에서 느리게 식는 이유도 말해줬죠. 만약 지하에 지하수 같은 게 있어서 만났다면 결정 크기가 매우 작은, 결정이 거의 보이지 않는 빠르게 식은 그런 급속 냉각된 그런 암석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업 유익했나요? 혹시 질문이 더 있다면
학교 홈페이지 과제 제출방에 올리면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나머지 수업들도 열심히 들으시고요. 우리는 내일 문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